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참사의 피해자 합동 연결식이 13일 있었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보복성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일선 변호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방화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한 날. 가족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동료를 떠나보낸 법조인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화재 참사 닷새가 지난 14일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화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를 직접 겪고 접한 변호사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지, 패소를 해도 안 되고 이겨도 안 되고 그 목숨을 걸고 과연 이 직업을 과연 수행해야 할지.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소송 관계인이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면서 무고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누군가의 소송을 맡고 당사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인데다 이번처럼 불만을 품고 저지르는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건물입니다. 누구나 저처럼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부 건물은 이렇게 중간에 방범문이 있지만 소송 관계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낮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복성 테러에 노출된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8년 전에도 서울에서 민사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선 2012년에는 변호사 감금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흉기 피습, 협박 등 법조인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으로 이제 그걸 방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우리가 시민운동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거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회복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 위협 사례 등을 수집하면서 경찰, 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